한겨울 새벽, 시간은 새벽 4시를 막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산골 국도 위로 짙은 안개가 깔려 있었죠. 가로등 하나 없는 그 길 위에서 전조등 불빛만이 앞을 더듬거리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택배기사 한상호는 핸들을 꽉 쥔 채 좁은 도로를 천천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밤새 심야 배송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피곤에 절어 눈꺼풀이 무거웠지만 집에 혼자 있을 아들 우진이 생각에 잠시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전조등 불빛 속으로 뭔가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상호는 깜짝 놀라 급브레이크를 밟았죠. 삑, 타이어가 노면을 긁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찢었습니다. 뭐야? 상호가 차에서 내려 앞을 바라봤습니다. 안개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것은 개 한 마리였습니다. 하얀 털을 가진 중형견이었죠. 하지만 그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고 갈비뼈가 툭툭 붉어져 나올 정도로 말랐습니다. 발바닥에서는 피가 스며 나오고 있었죠. 한쪽 귀는 찢어져 있었고 몸 곳곳에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개의 눈빛만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떤 단 하나의 목적만을 향해 가고 있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죠. 상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야, 너 이 시간에 어디서 온 거냐? 주인은 어딨어? 개는 상호를 잠시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는 대답 대신 천천히 뒤돌아 어두운 도로 끝을 향해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비틀거리면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갔죠. 상호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냥 길 잃은 개라고 보기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마치 상호에게 나를 따라와라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상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집에 가야 했습니다. 우진이가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알 수 없는 끌림에 이끌려 결국 차를 천천히 몰아 그 개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개는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국도를 벗어나 골목길로, 골목길을 지나 좁은 주택가로 들어갔죠. 상호는 차를 세우고 걸어서 따라갔습니다. 10분쯤 걸었을까요? 개는 낡은 빌라 건물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앞이었죠. 개는 그 계단을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상호도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축축한 습기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죠. 지하 통로 끝에 낡은 철문이 하나 보였습니다. 개는 그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몸을 떨기 시작했죠. 낑낑거리는 소리를 내며 문을 긁었습니다. 상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본능적인 느낌이 들었죠. 여보세요. 안에 누구 계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상호는 문고리를 잡아당겼습니다. 문은 잠기지 않았습니다. 삐걱, 녹슨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죠.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상호가 휴대폰 손전등을 켜자 작은 실내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방 한가운데 바닥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상호는 황급히 달려가 그 사람을 흔들었습니다. 8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죠. 숨은 겨우 쉬고 있었지만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상호는 바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여보세요.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그 순간 하얀 개가 할머니 곁으로 다가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의 손을 살짝 핥았죠. 마치 미안해요. 늦어서 미안해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할머니를 들것에 싣고 나갔습니다. 상호도 함께 올라타려는데 하얀 개가 상호의 바지를 물고 놓지 않았습니다. 너도 같이 가야겠구나. 상호는 개를 안아들었습니다. 개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할머니가 실린 들것을 바라보고 있었죠. 병원 응급실 의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10분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겁니다. 탈수에 저체온증까지 왔더군요. 혼자 사시는 분인가요? 상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본 분입니다. 그런데 이 개가 저를 데려갔습니다. 의사가 개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개가요? 대단하네요. 사람 목숨을 구한 겁니다. 상우는 팔에 안긴 개를 내려다봤습니다. 개는 여전히 응급실 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눈빛으로 초조하게. 넌 대체 어디서 온 거냐? 할머니가 중환자실에서 안정을 찾은 건 이틀이 지나서였습니다. 상우는 그 이틀 동안 병원과 집을 오가며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백구는 상우가 이름 지어준 그 하얀 개는 상우의 차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병원 쪽만 바라보고 있었죠. 상우는 할머니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지하방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방 안은 놀랄 만큼 깨끗했습니다. 비록 낡고 좁았지만 구석구석 정리가 잘 되어 있었죠. 작은 부엌에는 설거지가 끝난 그릇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람용, 하나는 개 밥그릇이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김치 조금과 된장, 그리고 개 사료 한 봉지가 전부였죠. 상우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사시면서도 개를 키우셨구나. 책상 서랍을 뒤지던 상우는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할머니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순. 그리고 몇 개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죠. 상우는 그중 가장 최근에 통화한 것으로 보이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혹시 정순 할머니 아시는 분이신가요? 전화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순 언니요?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께서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제가 우연히 발견해서 구조했는데. 뭐라고요? 그게 무슨... 목소리의 주인은 이현정이라고 자신을 밝혔습니다. 정순 할머니와 오랜 친구 사이라고 했죠. 상우는 병원 주소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 이현정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할머니를 보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미리 알았어야 하는 건데. 상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와 가까우신 분이세요? 네, 같은 동네에 살았어요. 오래됐죠. 근데 요즘 할머니 상태가 안 좋으셔서 치매가 오신 것 같았거든요. 가족분은 안 계신가요? 이현정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식들이 있긴 한데 다들 외국에 나가 있어요. 연락도 잘 안 되고. 사실 할머니를 혼자 두는 게 걱정이었는데. 상우는 백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집에서 개를 키우신 것 같던데요. 하얀 개요. 그 순간 이현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백구요? 백구가 돌아왔어요? 백구요? 그게 개 이름인가요? 네. 할머니가 그렇게 부르셨어요. 한 4년쯤 키우셨을 거예요. 상우는 차 안에 있는 백구를 가리켰습니다. 저 개가 맞나요? 이현정이 차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백구를 보자마자 그녀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백구, 내가 돌아왔구나. 내가. 상우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슨 뜻이세요? 돌아왔다는 게. 이현정은 한참을 울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1달 전이었어요. 할머니가 제게 전화하셨어요. 치매 때문에 더 이상 백구를 돌볼 수가 없다고, 제발 백구를 맡아달라고.
그녀는 백구를 자신의 시골집으로 데려가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집에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이었죠. 차에 태워서 데려가는데 백구가 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차 안에서 계속 울고, 그래서 중간에 쉬었다가 가려고 차를 잠깐 세웠어요. 그리고요, 문을 여는 순간 백구가 뛰쳐나갔어요. 너무 빨라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대로 산속으로 사라져버렸죠. 이현정은 며칠 동안 백구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죠. 결국 그녀는 할머니에게 말하지 못하고 그냥 숨겼습니다. 할머니의 치매가 심해져서 백구를 기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백구가 스스로 돌아온 거예요? 할머니한테? 상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새벽 4시에 국도 한가운데서 저를 만나서요. 저를 할머니한테 데려갔습니다. 이현정이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병원 건물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백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상우는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1시간 반 거리면 꽤 먼데요? 차로 1시간 반이요. 산길이고 국도예요. 상우는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차로 1시간 반이면 대략 90km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백구가 사라진 지 1달. 설마 백구가 그 거리를 걸어서 온 건가요? 1달 동안? 이현정도 같은 생각을 한 듯 충격에 휩싸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럴 리가. 걔가 그렇게 먼 거리를 어떻게. 하지만 백구의 상태가 그 모든 걸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찢어진 귀, 갈비뼈가 드러난 몸, 피로 얼룩진 발바닥, 그리고 온몸에 난 상처들. 상우는 백구를 쓰다듬었습니다. 백구는 처음으로 상우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감사함과 동시에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죠. 넌 정말 대단한 녀석이구나. 그날 밤 상우는 백구를 동물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수의사는 백구를 진찰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구하셨어요? 길에서 발견했습니다. 왜 그러세요? 이 상처들이 단순한 길 잃은 개의 상처가 아닙니다. 여기 이 귀 상처는 아마 들개한테 물린 것 같고요. 발바닥은 최소 몇십 킬로미터는 걸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갈비뼈 부분, 몇 주는 제대로 못 먹었을 겁니다. 수의사는 엑스레이를 찍어봤습니다. 다행히 골절은 없네요. 하지만 심하게 탈진한 상태입니다. 영양실조도 심각하고요. 며칠 입원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상우는 백구를 병원에 맡기고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핸들을 잡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90km, 1달. 그 먼 거리를 어떻게 찾아왔을까? 무엇이 백구를 그렇게 움직이게 했을까? 상우는 문득 우진이가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아들. 말을 잘하지 못하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아들. 하지만 상우는 단 한 번도 우진을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도 백구처럼 살고 있는 건가? 상우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에 가야 했습니다. 우진이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사흘 뒤 정순 할머니가 깨어났습니다. 상우는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갔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죠. 할머니, 정신 드세요?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흐릿한 눈빛이었습니다. 상우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죠. 누구세요? 저는 한상우라고 합니다. 할머니를 발견해서 병원에 모신 사람입니다. 할머니는 잠시 상우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제가 쓰러졌었나 봐요. 네, 집에서 쓰러져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뭔가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백구는
백구는 어디 있어요? 상우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백구요? 할머니께 말씀이신가요? 네. 우리 백구. 하얀 강아지요. 백구가 어디 갔어요? 상우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백구가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져 계신 걸 백구가 저한테 알려줬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백구가 돌아왔어요? 정말요? 네, 지금 동물병원에 있습니다. 많이 다쳤거든요. 치료받고 있어요. 할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미안해. 백구야, 미안해. 상우는 할머니 곁에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할머니, 백구가 어떻게 할머니한테 온 건지 아세요?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4살 때 구조센터에서 데려왔어요. 그때 백구는 너무 말랐었죠. 사람을 무서워했고요. 아마 버려진 지 오래된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백구를 집으로 데려와 정성껏 돌봤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끼니를 줄여서라도 백구에게 밥을 먼저 줬다고 했죠. 4년을 같이 살았어요. 백구는 제 가족이었어요. 유일한 할머니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상우는 물 한 컵을 따라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백구를 다른 분께 맡기려 하셨어요?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제가 요즘 자꾸 잊어버려요. 아침에 밥을 먹었는지, 문을 잠갔는지, 심지어 백구 이름도 가끔 까먹어요. 치매였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있었습니다. 백구를 제대로 돌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현정이한테 부탁했죠. 제발 백구 좀 잘 부탁한다고. 상우는 이현정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백구가 도중에 도망쳤다는 것. 그리고 한 달 동안 90km를 걸어서 돌아왔다는 것. 할머니, 백구는 정말 대단한 개입니다. 할머니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들어와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상우는 잠시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담당 의사를 찾아가 할머니의 상태를 물었습니다. 할머니 치매가 많이 진행되셨나요?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지금은 의식이 또렷하지만 며칠 있으면 또 혼란스러워질 수 있어요. 보호자가 계셔야 하는데 가족분들은요? 연락이 안 됩니다. 해외에 계신 것 같은데 전화번호가 바뀐 것 같아요. 상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는 사실상 혼자였습니다. 제가 잠시 돌봐드릴 수 있을까요? 의사가 놀란 표를 지었습니다. 아니, 그러실 필요까지야. 복지센터에 연락하면. 아닙니다. 할머니가 제 생명의 은인. 아니, 제가 할머니를 발견한 것도 인연인 것 같아서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다면 감사하죠. 상우는 할머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상우가 다가가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저기, 혹시 제 집에 가보셨어요? 네, 신원 확인하려고 다녀왔습니다. 그럼, 사진 같은 거 보셨나요? 책상 서랍에. 상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몇 장을 봤었습니다. 흑백 사진도 있었고, 빛바랜 컬러 사진도 있었죠. 혹시 젊은 남자 사진 있었나요? 상우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확실히 젊은 남자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3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택배차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네, 있었습니다. 택배차 앞에서 찍은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 사람이 제 손자예요. 상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손자분이요?
그럼 연락을 드리면.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해요. 찾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는 고아였어요. 제가 젊었을 때 고아원에서 봉사활동을 했거든요. 그때 만난 아이 중 하나였죠. 할머니는 그 아이를 특별히 예뻐했다고 했습니다. 아이도 할머니를 따랐고요. 하지만 고아원 규정상 개인적으로 아이를 자주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20살이 되던 해 고아원을 나왔어요. 그리고 택배 회사에 취직했죠. 가끔 저한테 와서 안부를 전하곤 했어요. 그럼 지금은요? 10년 전쯤 연락이 끊겼어요. 어디로 갔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는 손자를 찾지 못한 게 평생의 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백구를 더 애지중지했는지도 모른다고 했죠. 백구가 그 아이 같았어요. 외롭고 버려지고 그래도 누군가를 믿고 싶어 하는. 상우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할머니도 백구도 모두 외로웠던 거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한번 알아봐 드릴게요. 손자분 찾는 거요. 정말요? 하지만 이름도 바뀌었을 수 있고.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죠. 사진이 있으니까요. 할머니는 상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상우는 병원을 나와 할머니의 지하방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택배차 앞의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이 묘하게 낯익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상우는 사진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일단 회사 사람들한테 물어봐야겠어. 상우가 방을 나서려는데 벽에 걸린 달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달력에는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들이 있었습니다. 백구 예방접종 날짜, 할머니 병원 예약 날짜, 그리고 한 달 전 동그라미와 함께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백구 현정인에 가는 날. 미안해. 상우는 그 글씨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할머니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상우는 동물병원에서 백구를 데려왔습니다. 수의사는 일주일 정도 안정을 취하면 회복될 거라고 했습니다. 다만 영양가 있는 음식을 잘 먹이고 무리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죠. 그나저나 이게 정말 신기합니다. 보통 이 정도 상태면 포기하고 쓰러지는데 어떻게든 버텨낸 거거든요. 의지가 대단한 녀석입니다. 상우는 백구를 안고 차에 탔습니다. 백구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있었습니다. 병원 쪽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죠. 할머니 보고 싶지? 나도 곧 모셔올게. 조금만 기다려. 집에 도착했습니다. 좁은 전셋집이었습니다. 상우는 백구를 안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우진아, 아빠 왔다. 거실에서 아들 우진이 바닥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상우의 인사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크레파스를 움켜쥐고 종이 위를 칠하고 있었죠. 상우는 익숙한 듯 신발을 벗고 백구를 조심스럽게 내려놨습니다. 우진아, 봐. 강아지야. 우진은 여전히 그림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상우는 한숨을 쉬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백구에게 줄 밥을 준비하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구가 천천히 우진에게 다가간 겁니다. 소리 없이 조심스럽게. 그리고 우진의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상우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우진은 여전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구가 옆에 앉았을 때 우진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몇 초간의 정적. 그리고 우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상우는 숨을 죽였습니다.
우진이 다른 것에 반응을 보인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우진은 백구를 한참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백구의 머리를 향해서요. 백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진의 손이 자신의 머리에 닿을 때까지 가만히 있었죠. 우진의 손이 백구의 하얀 털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해. 상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우진이 말을 한 겁니다. 온전한 문장으로. 우진아. 상우가 다가가려는 순간 우진이 또 말했습니다. 아빠. 이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상우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우진이 질문을 한 겁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백구야. 이름이 백구란다. 백구. 우진은 백구를 계속 쓰다듬었습니다. 백구도 우진의 손길을 받으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처럼. 상우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바닥에 앉았습니다. 우진아, 백구가 마음에 들어.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상우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우진이 뭔가를 좋아한다고 말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백구는 말이야, 아주 먼 곳에서 할머니를 찾아온 강아지야. 정말 용감하고 대단한 녀석이지. 우진은 백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지금 병원에 계셔. 아프셔서. 그럼 백구는 슬퍼요? 상우는 우진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우진의 눈에는 처음 보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걱정, 공감, 응, 아마 슬플 거야. 할머니가 보고 싶을 테니까. 우진은 백구를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백구야. 할머니 곧 오실 거야. 백구는 우진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쉬었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해 보이는 표정이었죠. 그날 밤 상우는 우진과 백구가 나란히 누워 자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우진은 백구를 안은 채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밤중에 깨서 울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상우는 거실에 앉아 할머니의 사진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택배차 앞에 젊은 남자.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얼굴. 상우는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연락처를 뒤졌습니다. 그러다 10년 전쯤 같은 회사에서 일했던 선배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우는 그 선배를 만났습니다. 동네 작은 식당에서였죠. 상우야,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상우는 사진을 꺼내 보였습니다. 형, 이 사람 기억나세요? 선배는 사진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 민수 아니야? 김민수. 너랑 같이 일했었잖아. 상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민수요? 저랑 같이 일했다고요? 응, 10년 전쯤. 너 기억 안 나? 키 크고 말 없던 애. 고아원 출신이라고 했었지. 상우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희미하게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말수 적고 항상 혼자 밥 먹던 동료. 맞다. 김민수. 그런데 그 형은 어디 갔어요? 모르지. 어느 날 갑자기 그만뒀어. 연락도 안 되고. 아마 다른 지역으로 간 것 같던데. 상우는 사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김민수. 정순 할머니의 손자처럼 여겼던 사람. 그리고 자신과 같은 회사에서 일했던 동료. 형, 혹시 그 형 연락처 남아있어요? 글쎄, 회사에 물어봐야 하는데 10년이나 됐으니 남아있을지 모르겠다. 상우는 선배에게 부탁했습니다. 알아봐 달라고. 선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나저나 왜 갑자기 민수를 찾는 거야? 상우는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백구를 만난 것, 정순 할머니를 구한 것, 그리고 할머니가 손자를 찾고 있다는 것.
선배는 놀란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그래, 그럼 민수가 그 할머니를. 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할머니가 젊었을 때 고아원에서 돌봐주신 아이 중 한 명이래요. 선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 그 친구, 참 불쌍한 녀석이었어. 항상 혼자였거든.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우리랑 같이 술 먹자고 해도 항상 거절했지. 그래도 일은 열심히 했잖아요. 그렇지. 성실하고 착한 친구였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거야. 아무 말도 없이. 상호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김민수를 찾아야 했습니다. 할머니를 위해서. 집으로 돌아온 상호는 우진과 백구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정확히는 우진이 그림을 그리고 백구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우진아, 뭐 그려? 우진이 그림을 들어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하얀 개와 할머니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백구랑 할머니예요. 상호는 그림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쁘다. 우진이 그림 잘 그리네. 우진은 다시 그림을 내려놓고 크레파스를 집었습니다. 그리고 그림 한쪽에 무언가를 더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상호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냉장고로 갔습니다. 백구와 우진의 저녁을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무거웠습니다. 김민수, 그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느낌. 정순 할머니, 백구, 김민수, 그리고 자신까지 어떤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백구는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상호가 정성껏 챙긴 밥을 잘 먹었고 우진과 함께 있을 때는 편안하게 쉬었죠. 다만 가끔 현관문 쪽을 바라보며 낑낑거릴 때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여전히 병원에 계셨습니다. 상태는 안정되었지만 퇴원 후 갈 곳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혼자 생활하기엔 치매가 너무 진행되었고 요양원에 들어가려면 비용 문제가 있었죠. 상호는 매일 병원에 들러 할머니를 찾아뵀습니다. 할머니는 상호를 볼 때마다 백구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구는 잘 지내요? 네, 할머니. 잘 먹고 잘 자요. 우리 아들하고 친해졌어요. 다행이네. 백구가 아이들을 좋아하거든요. 할머니는 가끔 김민수 이야기도 했습니다. 어릴 때 그 아이가 얼마나 착했는지, 어떻게 자랐는지. 하지만 왜 연락이 끊겼는지는 여전히 몰랐습니다. 상호는 선배를 통해 회사에 문의했지만 김민수의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퇴사 후 주소지도 바뀌었고 전화번호도 해지되었죠. 막다른 길인가. 상호는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상호는 우진의 그림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우진이 최근에 그린 그림들이 모두 비슷한 장면을 담고 있었던 겁니다. 하얀 개, 할머니, 그리고 한 남자. 남자의 얼굴은 자세히 그려지지 않았지만 택배차 옆에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진은 그 남자와 할머니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도 그렸습니다. 우진아, 이 사람은 누구야? 우진은 그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백구 아저씨. 백구 아저씨? 네. 백구가 찾아가고 싶어하는 아저씨. 상호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진이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백구가 정말 할머니만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찾고 있었던 걸까? 상호는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택배차의 번호판이 보였습니다. 우진이 정확하게 그린 건 아니었지만 몇 개의 숫자가 보였죠. 상호는 오래된 회사 자료를 뒤졌습니다. 10년 전 사용하던 차량 번호를 찾아서요.
그리고 그 중에서 김민수가 사용하던 차량 번호를 찾아냈습니다. 우진이 그린 번호판의 숫자와 일치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상호는 우진을 바라봤습니다. 우진은 여전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백구는 우진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고요. 상호는 무릎을 꿇고 우진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우진아, 백구가 너한테 뭐라고 했어? 우진은 크레파스를 내려놓고 백구를 쓰다듬었습니다. 백구는 아저씨를 보고 싶대요. 할머니도 보고 싶고 아저씨도 보고 싶대요. 상호는 목이 메었습니다. 우진이 백구와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말로는 아니었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아저씨가 어디 있는지 아니? 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요. 하지만 백구는 알아요. 상호는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백구는 상호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죠. 다음 날 상호는 이장님을 찾아갔습니다. 동네에서 오래 사신 분이라 혹시 뭔가 아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장님, 혹시 정순 할머니 잘 아시죠? 그럼 말지. 우리 동네에서 한 30년은 사셨으니까. 혹시 할머니가 고아원 봉사 같은 거 하셨다는 얘기 들으신 적 있으세요? 이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지. 젊었을 때 그런 일 많이 하셨어. 착한 분이셨지. 근데 나이 드시면서 형편이 어려워지셨어. 혹시 그때 할머니가 돌보시던 아이들 중에 나중에 연락하고 지낸 사람 있었나요? 글쎄, 한 명 있었던 것 같은데. 가끔 찾아왔었어. 10년 전쯤까지는. 상호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름은 잘 모르겠고 택배 기사였던 것 같아. 키 크고 말 없는 청년이었지. 할머니한테 생활비도 드리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안 보이더라고. 왜 안 온 건지 아세요? 이장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게 그 청년이 사고를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어. 사고요? 응, 교통사고였나?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크게 다쳤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일을 못하게 됐다나 뭐라나. 상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민수가 사고를 당했다니. 그 후로는요? 모르지. 할머니도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으신 것 같더라고. 그때부터 할머니가 많이 외로워하셨어. 상호는 이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김민수가 사고를 당했다면 병원 기록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10년 전 일이라 찾기가 쉽지 않을 거였죠. 집으로 돌아온 상호는 우진과 백구가 또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걸 봤습니다. 이번엔 좀 다른 그림이었습니다. 택배차가 부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사람이 쓰러져 있었죠. 우진아. 우진이 그림을 들어 보였습니다. 아저씨가 다쳤어요. 많이 아팠어요. 상호는 그림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림 한쪽에는 병원 건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 옆에 작은 글씨로 뭔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상호는 눈을 가늘게 뜨고 글씨를 읽었습니다. 서울 은평구. 은평구. 그곳에 김민수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단서였습니다. 상호는 바로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은평구에 있는 재활병원, 요양병원, 복지센터 리스트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민수라는 환자 계신가요? 10년 전쯤 교통사고로. 대부분 없다는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5번째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은평재활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김민수라는 분 계신가요? 김민수요? 잠시만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호는 숨을 죽였습니다. 네, 계십니다만.
보호자 되시나요? 상우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 네. 친구입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안 돼서요. 아, 그러시군요. 면회는 가능한데요. 내일 오후에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우는 전화를 끊고 우진을 안아들었습니다. 우진아, 찾았다. 아저씨 찾았어. 우진은 상우를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백구도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다음 날 상우는 은평재활센터로 향했습니다. 백구도 함께 데려갔습니다. 우진은 복지센터에 맡기고요. 재활센터는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상우는 떨리는 마음으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민수 씨 찾아왔습니다. 간호사가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한방 앞에 섰습니다. 간호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수 씨, 손님 오셨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상우는 그곳에서 휠체어에 앉은 김민수를 만났습니다. 김민수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몸을 기댄 채 바깥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죠. 상우가 들어서자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세요?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상우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저, 한상우라고 합니다. 혹시 저 기억하세요? 10년 전에 같은 회사에서. 김민수는 잠시 상우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상우. 기억납니다. 근데 어떻게 찾으려고 애를 좀 썼습니다. 상우는 방 안으로 들어가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김민수는 여전히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왜 저를 찾으신 건가요? 상우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정순 할머니 때문입니다. 김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할머니를 어떻게 아세요? 할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제가 우연히 발견해서 병원에 모셨고요. 할머니께서 김민수 씨 이야기를 하셔서 찾게 됐습니다. 김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할머니, 어떠세요? 지금은 괜찮으십니다. 치매가 좀 있으시긴 한데 김민수 씨는 또렷하게 기억하세요. 계속 찾으셨습니다. 김민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김민수는 한참을 침묵하다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그는 평범하게 택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를 자주 찾아뵙고 생활비도 드리고 있었죠. 할머니는 김민수에게 유일한 가족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배송 중에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들었죠. 김민수는 척추를 다쳤습니다. 수술을 여러 번 받았지만 결국 하반신 마비가 왔습니다. 병원비가 감당이 안 됐습니다. 회사 보험으로도 부족했고 빚만 늘어났죠. 김민수는 할머니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걱정하실 게 뻔했고 당신도 어려운 형편에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번호도 바꾸고 이사도 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찾지 못하게. 하지만 할머니는 계속 찾으셨습니다. 김민수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알아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비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을 할머니께 보여드릴 수가 없었어요. 상우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김민수의 마음도 할머니의 마음도 이해가 갔습니다. 김민수 씨, 할머니는 당신 모습이 어떻든 상관없으실 겁니다. 그냥 보고 싶으신 거예요. 김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습니다. 병원비의 생활비,
재활센터 비용도 복지 지원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상호는 김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해드릴 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만나시면 됩니다.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낑낑거리는 소리. 백구였습니다. 상호는 문을 열었습니다. 백구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데리고 있었죠. 아, 죄송합니다. 같이 온 게인데. 괜찮아요. 들어오라고 하세요. 백구는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김민수를 봤습니다. 김민수는 백구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백구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할머니가 키우시던. 김민수는 휠체어를 돌려 백구에게 다가갔습니다. 백구도 천천히 김민수에게 다가갔죠. 백구, 내가 이렇게 컸구나. 김민수는 백구를 처음 봤을 때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구조센터에서 데려온 날, 김민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작고 떨던 강아지였죠. 백구는 김민수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김민수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울었습니다. 미안해. 할머니한테도 너한테도. 상호는 잠시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김민수와 백구가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복도로 나온 상호는 간호사에게 김민수의 상태를 물었습니다. 하반신 마비 외에 다른 건 괜찮으세요? 네, 건강은 괜찮으십니다. 다만 우울증이 좀 있으셔서 약을 드시고 계세요. 사람들을 잘 안 만나시거든요. 가족은요? 없으세요. 연락할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상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민수도 정순 할머니도 모두 외로웠습니다. 10분쯤 지나 상호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김민수는 백구를 안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눈물 자국이 있었지만 표정은 조금 밝아 보였습니다. 한상호 씨, 네. 할머니, 만날 수 있을까요? 상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모시고 오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할머니가 놀라실 텐데. 괜찮습니다. 할머니는 당신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실 겁니다. 김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상호는 병원으로 정순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 저녁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아, 상호 씨, 오늘도 와주셨네요. 할머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상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김민수 씨를 찾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뭐라고요? 민수 씨요. 찾았습니다. 내일 모시고 올게요. 할머니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정말입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상호는 할머니의 등을 토닥여드렸습니다. 다음 날 상호는 김민수를 모시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백구도 함께였습니다. 김민수는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알아보실까요? 걱정 마세요. 할머니는 당신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병실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상호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손님 오셨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정순 할머니가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김민수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김민수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수야. 할머니. 김민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도 침대에서 내려와 김민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김민수를 꼭 안았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어디 갔었니? 얼마나 찾았는데. 죄송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백구는 그 곁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상우는 복도로 나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백구가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백구야. 상우가 달려갔습니다. 백구는 힘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숨을 가쁘게 쉬고 있었죠. 백구야, 괜찮아? 할머니와 김민수도 놀라 나왔습니다. 백구가 왜 그래요? 상우는 급히 백구를 안아들었습니다. 동물병원에 가봐야겠습니다. 빨리. 상우는 백구를 안고 병원을 뛰쳐나갔습니다. 동물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수의사가 백구를 진찰했습니다.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수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부 출혈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도 심해요. 아마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치료할 수 있나요? 수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계가 지금까지 버틴 게 기적입니다. 상우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남았나요? 길어야 며칠. 아마 오늘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상우는 백구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수의사는 통증을 줄여줄 약을 처방해줬지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집에 도착하자 우진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백구를 본 우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빠, 백구가 아파요. 응, 많이 아파. 우진아. 우진은 백구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백구는 우진의 품에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숨소리만 가늘게 들렸죠. 상우는 정순 할머니와 김민수에게 연락했습니다. 두 사람은 급히 집으로 왔습니다. 김민수는 택시를 타고 왔고 할머니는 병원에서 외출 허가를 받고 나왔습니다. 좁은 거실에 네 사람이 모였습니다. 백구는 우진의 무릎에 머리를 기댄 채 누워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백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백구야, 미안해. 할머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김민수도 휠체어에서 손을 뻗어 백구를 만졌습니다. 백구야, 버텨줘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상우는 지난 며칠을 돌이켜봤습니다. 백구가 90km를 걸어온 것.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다쳤을지. 그런데도 멈추지 않았던 것. 백구는 할머니를 구하려고 왔던 거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쓰러진 걸 백구가 알았나 봐요. 어떻게든 도움을 청하려고 그 먼 길을 온 거예요. 김민수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저도 찾으려 했을 거예요. 백구는 저를 기억하고 있었으니까. 상우는 문득 우진의 그림들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와 김민수를 함께 그린 그림들. 백구가 우진을 통해 뭔가를 전하려 했던 게 아닐까? 백구가 우리 모두를 이어주려 했던 건가요? 할머니가 상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상우 씨도요. 백구가 상우 씨를 선택한 거예요. 우연이 아니었어요. 상우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백구를 만난 것도, 할머니를 발견한 것도, 김민수를 찾게 된 것도 모두 백구가 이끈 길이었습니다. 백구는 우리가 서로를 찾게 해주려고 한 거였구나. 우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백구는 착해요. 모두를 사랑해요. 그날 밤 네 사람은 백구 곁을 지켰습니다. 할머니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김민수는 백구와 함께했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진은 백구를 안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상우는 부엌에서 백구가 좋아하던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비록 많이 먹지는 못했지만 백구는 조금씩 맛을 봤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백구의 숨소리가 더 약해졌습니다. 할머니가 백구에게 속삭였습니다. 백구야, 이제 편히 쉬어도 돼. 내가 해야 할 일은 다 했어. 우리 모두 만났잖아. 김민수도 말했습니다. 고마워, 백구야. 너 때문에 다시 할머니를 만났어. 내가 없었으면 난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거야. 우진은 백구를 꼭 안았습니다. 백구야, 아프지 마. 우리 계속 같이 있자. 하지만 백구의 눈빛이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상호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백구야, 넌 정말 대단한 녀석이야. 우리 모두를 구해줬어. 이제 푹 쉬렴. 백구는 우진의 품에서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할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김민수도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우진은 백구를 안은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죠. 백구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것은 컸습니다. 다음 날, 네 사람은 백구를 작은 정원에 묻어줬습니다. 우진이 그린 그림들을 함께 넣어줬습니다. 백구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담긴 그림들이었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백구야, 고마웠어. 내가 있어서 할머니는 행복했어. 김민수가 말했습니다. 백구야, 내 덕분에 나도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 고맙다. 우진이 말했습니다. 백구야, 잘 자. 꿈에서 만나자. 상우가 말했습니다. 백구야, 넌 우리에게 가족이 뭔지 가르쳐줬어. 절대 잊지 않을게. 그날 이후 네 사람의 삶은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김민수의 재활센터 근처 요양시설로 옮겼습니다. 상우가 도와준 덕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김민수를 찾아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민수는 재활치료에 더욱 열심히 임했습니다.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더 건강해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이지만 상체 근력이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백구를 그리워했지만 예전보다 말을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학교에도 다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우진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상호는 김민수와 할머니를 자주 찾아뵀습니다. 그들은 이제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상호는 할머니 방에서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가 허락을 받고 열어보니 그 안에는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김민수가 어릴 때부터 할머니에게 쓴 편지들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쓴 편지, 택배 기사가 되고 나서 쓴 편지들. 그중 한 통을 상우가 읽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제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비록 피가 섞이지는 않았지만 할머니는 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언젠가 제가 할머니를 꼭 모시고 살 거예요. 약속할게요. 상우는 편지를 덮었습니다. 김민수가 왜 그렇게 할머니를 찾아 헤맸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민수 씨가 정말 할머니를 사랑하시네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그 애를 사랑해요. 내 아들처럼, 손자처럼. 그리고 할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상호 씨도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백구가 데려온 가족. 상호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후 상호는 우진과 함께 백구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우진이 새로 그린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그림에는 하늘 위에서 행복하게 뛰노는 백구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할머니, 김민수, 상호, 우진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우진이 그림을 무덤 앞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백구야, 우리 다 행복해. 백구 덕분이야. 고마워.
상호는 우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백구 덕분이지. 하늘에서 햇살이 내려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습니다. 마치 백구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상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백구야, 넌 우리에게 기적을 선물해줬어. 사랑이 뭔지, 가족이 뭔지 절대 잊지 않을게. 고마워, 정말 고마워.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우진의 그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백구는 떠났지만 그가 이어준 사랑은 계속될 것입니다. 백구가 떠난 지 석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봄에서 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상호의 집 작은 베란다에는 화분 몇 개가 놓여 있었고 그 중 하나에는 백구를 기리는 작은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우진은 매일 아침 그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백구에게 말을 걸었죠. 백구야, 오늘도 좋은 하루야. 나 오늘 학교에서 친구랑 놀았어. 상호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진은 이제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세상과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상호와 우진은 요양시설로 정순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요즘 상호는 일주일에 2번은 꼭 할머니를 찾아뵀습니다. 우진도 할머니를 좋아했습니다. 할머니 방에 도착하니 김민수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할머니, 우진이 왔어요. 우진이 달려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는 우진을 꼭 안으며 웃었습니다. 우진이, 학교는 재미있니? 네, 재미있어요. 친구도 생겼어요. 그래, 정말 다행이네. 김민수가 상호에게 말했습니다. 상호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요? 재활치료 효과가 좋대요. 의사 선생님이 보조기구를 쓰면 조금씩 걸을 수 있을 거래요. 상호는 김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요? 대단하십니다. 상호 씨 덕분입니다. 그리고 백구 덕분이죠. 네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모두 백구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백구가 우리에게 준 선물이 뭔지 알아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함께 있는 거. 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백구가 없었다면 우리는 서로를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김민수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거예요. 할머니도 혼자 외로우셨을 테고요. 우진이 말했습니다. 나도 친구 못 만들었을 거야. 백구가 용기를 줬거든.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백구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우진이 대답했습니다. 하늘에 있어요. 우리를 보고 있어요. 그럴까? 네, 분명히요. 백구는 우리가 행복한 걸 보고 싶어 할 거예요. 할머니는 우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우진이 말이 맞아. 점심시간이 되어 네 사람은 함께 식당으로 갔습니다. 요양시설 식당은 아담했지만 음식이 맛있기로 유명했습니다. 상호는 김민수의 휠체어를 밀어주며 걸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상호 씨, 요즘 일은 어때요? 바쁩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우진이도 이제 학교 잘 다니니까 마음이 편해요. 다행이네요. 우진이 때문에 고생이 많았을 텐데. 상호는 우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생이 아니었어요. 우진이는 제 전부. 우진이 아빠를 보며 웃었습니다. 아빠, 나도 아빠가 전부야. 김민수가 그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언젠가 가족을 꾸릴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김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하죠. 민수는 좋은 사람이에요. 분명 좋은 인연을 만날 거예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식사를 마치고 네 사람은 요양시설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정원에는 여러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장미, 백합, 국화. 우진이 꽃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백구도 꽃을 좋아했을까요? 글쎄, 아마 좋아했을 거야. 백구는 예쁜 걸 좋아했거든. 우진은 하얀 백합 한 송이를 꺾어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 꽃, 백구 같아요. 하얗고 예뻐요. 상우가 말했습니다. 그럼 우진아, 저 꽃을 백구 무덤에 놓아줄까? 네. 산책을 마치고 상우와 우진은 할머니와 김민수에게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해 우진은 화분 옆에 백합을 놓았습니다. 백구야, 예쁜 꽃 가져왔어. 너 좋아할 것 같아서. 상우는 우진 옆에 앉았습니다. 우진아, 백구가 보고 싶니?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가끔. 많이 보고 싶어. 아빠도 그래. 하지만 괜찮아. 백구는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 상우는 우진을 안았습니다. 맞아. 백구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 그날 밤 우진은 백구 그림을 또 그렸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그림이었습니다. 백구가 하늘에서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할머니, 김민수, 상우, 우진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림 아래에 우진이 글씨를 썼습니다. 백구야, 우리는 행복해. 백구 덕분이야. 고마워. 사랑해. 상우는 그 그림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며칠 후 상우는 김민수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우 씨, 제가 일자리를 구했어요. 정말요? 축하합니다. 재활센터에서 상담 일을 하게 됐어요. 제 경험을 살려서 다른 환자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잘 됐네요. 민수 씨라면 잘하실 거예요. 상우 씨 덕분입니다. 상우 씨가 저를 찾아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방 안에만 있었을 거예요. 아닙니다. 민수 씨가 스스로 일어선 겁니다. 아니에요. 백구가 저를 다시 세상으로 데려온 거예요. 상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그렇죠. 백구가 우리 모두를 구한 거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백구가 떠난 지 6개월째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네 사람은 백구의 무덤을 함께 찾았습니다. 김민수는 보조기구를 사용해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도 건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무덤 앞에 서서 네 사람은 잠시 묵념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백구야, 우리 모두 잘 지내고 있어. 걱정 마. 김민수가 말했습니다. 백구야, 너 덕분에 나도 다시 걸을 수 있게 됐어. 고마워. 우진이 말했습니다. 백구야, 나 친구 5명이나 생겼어. 너 자랑스럽지? 상우가 말했습니다. 백구야, 너는 우리에게 기적을 선물했어. 너는 영웅이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마치 백구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너희들이 행복해서 기뻐. 네 사람은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상우는 거실에 앉아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백구를 만난 그날 새벽. 비틀거리며 걷던 백구의 모습. 할머니를 구한 일. 김민수를 찾은 일. 우진의 변화. 그리고 모두가 함께하게 된 지금. 모든 것이 백구 덕분이었습니다. 상우는 우진의 그림들을 꺼내봤습니다. 백구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우는 깨달았습니다. 백구는 단순히 개가 아니었습니다. 백구는 사랑이었습니다. 희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었습니다. 백구는 자신의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이들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떨어져 있던 외로운 사람들을 하나로 이어주었습니다. 상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백구야, 어디에 있든 행복하길 바라. 그리고 우리를 지켜봐줘. 우리는 절대 너를 잊지 않을 거야. 우진이 방에서 나와 상호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 백구 생각해? 응, 많이 생각하고 있어. 나도. 하지만 슬프지 않아. 백구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줬잖아. 그래, 맞아. 우진이 아빠를 안았습니다. 아빠, 사랑해. 나도 사랑해, 우진아. 두 사람은 포옹한 채 잠시 그렇게 있었습니다. 백구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정순 할머니는 이제 외롭지 않습니다. 김민수가 있고 상우와 우진이 있으니까요. 김민수는 이제 절망하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있고 새로운 삶의 목표가 있으니까요. 우진은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과 연결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그리고 상우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할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모두 백구 덕분입니다. 하늘 위 어딘가에서 백구는 웃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며 그리고 꼬리를 흔들며 이렇게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나도 행복해. 너희들이 행복해서.